마이크론이 만약에 HBM을 많이 갖고 간다는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 목요일 날에 저는 그 반도체의 약간 핵심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아니에요. 성장주 밸류업입니다. 바뀌었어요, 시장이. 그렇기 네. 때문에 자, 이번 주 우리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 네. 아무래도 FOMC 회의일 것 같긴 한데요. 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BOJ랑 FOMC 섞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같이 연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목만을 바라봤을 때 최근에 이제 BOJ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왔고 단기 금리를 0%에서 0.1% 정도까지 인상하겠다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폐지 그리고 국채 매입, ETF 매입을 중단. 하지만 국채 매입은 조금씩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본을 쳐다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대표님, 일본의 자산이 워낙 마이너스 금리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은 해외 자산을 걷어들이고 팔고 다시 일본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본 자산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미국 국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팔면 어떤 현상이 되겠습니까? 상식입니다. 국채를 팔면 어떻게 가격이 빠지죠. 떨어지죠.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오릅니다. 그러면 이 BOJ의 금리 인상이 이런 17년 만에 이런 마이너스 금리 종료에 해당하는 이런 이벤트가 첫 번째, 미국 금리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두려움. 이것이 FOMC에 일부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자료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비중이 최근 1년 동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덜할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FOMC를 테스크 포인트는 저는 핵심은 이겁니다. 3회냐 2회냐 아시죠? 올해의 아마도 3월 FOMC에서는 동결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90% 이상으로 패드 와치에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골드만에서 보는 거랑 제가 노무라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가족분들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골드만에서 하는 논리는 뭐냐면은 자체 전망치를 연 4회 인하에서 3회 인하로 줄어들게 하는데 올해 세 차례 25bp 인하에 대한 FOMC 전망은 변함없이 유지다. 근데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요. 임금이요. 임금 인상 자체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예상치. 그럼 골드만삭스는 3회로 유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은 3회이기 때문에. 원래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골드만의 최근 코멘트고요. 노무라 코멘트는 약간 무섭습니다. 점도표 증가 수치를 중간을 높인다. 근데 금리 전망을 2차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사실은 올 초에는요 5차례 인하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근 4차례, 오늘 3차례로 줄어들었고 지금 노무라에서는 2차례, 2회로 줄어든다. 왜냐면 연말 개인 소비 지출 PCE죠. 중간값이 30bp 상승한 2.7%, 25년도에 10bp 상승한 2.3% 됐거든. 즉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무라에서 봤을 때 그리고 경험적으로 노무라에서 의견을 꺾을 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2차례가 아니고 뭐 3회, 4회 할 때 시장이 급등을 했었어요. 즉 경험적으로 본 노무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레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레이팅에서 더 보수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치는 5월부터 늦어진 6월 달로 나올 거 예상을 한다. 노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버무려 볼게요. BOJ랑 골드만과 노무라 해보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상황을. 그래서 만약에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 그 이후에 지난주 우리 시장을 기억을 해보면 CPI가 컨센상에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날 장이 안 빠졌거든요. 왜 안 빠졌냐면 엔비디아가 8% 급등 나와서 안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마이크론 좀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저는 장 빠지면 너무나도 괴롭고 우리 가족분들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좋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FOMC의 파월의 발언은 호키시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종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작게는 이제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그렇죠.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이러한 것도 좀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관련주들의 또 어떤 변동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미리 좀 예상을 하고 싶어요. 언제죠? 목요일 날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목요일 날 새벽이고요. 미국은 수요일 날 밤입니다. 아마도 미국 마이크론이 우리 삼성전자를 데리고 갈 가능성이 여태까지 많았거든요. 그런데 CNBC 보도자를 제가 좀 봤어요. 제가 마이크론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CNBC 거를 좀 한번 버무려 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가이던스 발표가 더 중요하겠죠. 가이던스 발표를 하는데 HBM3E 메모리 인도량 증가가 컨센 상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높이겠다라는 걸로 CNBC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HBM3E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10%에서 15% 정도 예상을 하는데 내년은 25% 이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CNBC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예상대로 잘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도 가이던스도 잘 나올 가능성이 크고 여기서 근데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한 게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크론이 만약에 HBM을 많이 갖고 간다는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 하이닉스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죠. 지금 그래서 목요일 날에 저는 그 반도체의 약간 핵심 분수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이후에 아마도 시장에서 많은 부분이 회자가 될 거고 그런데 지난번에 HBM3E 발표할 때 마이크론이 하이닉스 빠졌다가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회복을 왜 했습니까? 그게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갖고 가서 하이닉스 점유율을 뺏기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전체 파이가 늘어가는 구조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 3주 전에 그런 과정을 마이크론 발표 후에 한 번 더 확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은 지수라든지 반도체 입장에서도 한 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히 미리 하루 후를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좀 반도체 이제 주도주기도 하고 섹터이기도 한데 여기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랬을 때는 일단 또 시장 전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지수가 가려면은 크게 두 가지가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든 하이닉스 가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든 2차전지 가야 되는데 최근 시장을 버무려서 우리가 고민해 보면은 2차전지는 빠질 때 잘 안 빠집니다. 시장 빠질 때. 그러면은 막상 반도체가 높아서 좀 밀리더라도 2차전지가 밑을 받칠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밸류업 얘기를 못 드렸는데 밸류업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 밸류업이 바로 끝날 것이냐 또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이 한번 받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버무려서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2600에서 2700 정도의 박스권 플레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밸류업 시향을 조금 더 풀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최근에 한국전력이 많이 깨졌고요. 그리고 가스공사도 깨졌고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처음에 밸류업이 처음에 은행주 올라왔다가 자동차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공기업 관련주가 올라올 때 논리는 뭘로 기억하시냐면 여러분들 정부에서 시키면 해야 된다. 공기업들은 그거죠. 그래서 공기업들의 평가 조건에 이런 밸류업 조항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 회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밀렸어요. 단기적으로 추세가 훼손을 했습니다. 이 한 가지 꼭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은 현대차가 지난 2월 달에 배당락이 지났고요. 그리고 기아가 또 배당락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자동차주에서 소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일부터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또 은행권에서 또 뭐죠? 그 주주총회를 하게 됩니다. 좀 하게 되면은 또 배당이라든지 주주 친화적 준하책 관련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밸류업 관련주들로 지수가 좀 메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월요일장과 저희가 수요일날 목요일 넘어오는 장을 고민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큰 틀은 뭐냐면요. 성장주와 밸류업의 싸움이거든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같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반도체와 2차 전지에서 아니에요. 성장주 밸류업입니다. 바뀌었어요, 시장이.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시소 게임을 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 우리가 코스닥이 거래도 코스닥이 더 강하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이겁니다. 일부 개별 종목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일부 개별 종목장을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조금 이슈에 민감한 시장. 그런데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 코스닥이 강할 때 언제 강했냐면은 거래소가 쉬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 때 코스닥이 강했던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밸류업이 눌리면 코스닥이 간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9시 반까지 시장에서 색깔이 명확히 정해지는 구조긴 한데 그때 오늘 무엇을 매매해야 될지를 판단할 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2600에서 2700 박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시장 대응하시기에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매매 대응이라는 얘기는 9시 반 이후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섹터 내의 네. 주도주를 공략하는 그렇죠. 요거를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가장 정확하시고요. 9시 30분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저희 직원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 중요한데 9시에서 9시 한 10분까지 강했던 종목들은 전일 갭상승이 나왔었던 즉 시간외로 올랐던 종목들이 뜨다가 거기서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사이에는 주도주들이 정배열을 이루게 되고요. 거기서 빨갛게 물들었던 섹터가 그날에서 계속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9시 30분 이후에는 대장주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지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올라왔었던 다른 종목들을 찾게 되는 시간이 대충 10시에서 10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는 한 10시 반 이후가 되면은 제 입장에서도 조금 매매가 좀 슬로우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급감하게 되는 현상이 있고요. 그게 지금 시장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봐야 되는 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뭐 투자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요즘 주식은 눈치가 빨라야 된다고.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저희 어머니 뻘의 투자자분이신데 이제 맨날 어머니 그러거든요. 에이그 그래서 대장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조금은 이런 식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팁 삼아 좀 생각이 났는데 대장주가 쉴 때 다른 것이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튀냐면은 요즘은 조금 뉴스 플로어가 할 때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있는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HTS에서 뉴스 단이 반영되는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 인터넷 포털로 뒤져보시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으니까는 좀 기민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밸류업은 살짝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밸류업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20일 이후에 은행 주총들이 또 계속 있으니까는 주총 전후에 은행주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은행주는 싼 거는 우리금융이 제일 싸고 더 싼 거는 뭐죠? 그 BNK 금융지주 같은 지방은행이 더 쌉니다. 그런데 주주환원책이 강한 것 같을 경우는 KB라든지 하나금융 같은 종목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결이 있기 때문에 이 결 삼아서 나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겠다라는 걸 충분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서 은행주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조금은 2차 전지를 좀 보자. 간만에 제가 한 섹터 좀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잘 안 찍잖아요. 그런데 좀 2차 전지가 왜 저의 생각의 논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라든지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요. 시장이 빠질 때 최근 시장 조정 받을 때 2차전 조정 많이 안 받아요. 그리고 다른 거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걸 주도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몇 종목들 그래요. 삼성 SDI에서 그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 SDI가 올라섰던 가장 큰 이유는 보수적인 IR과 투자 기조 그리고
원래 쌌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우리 가족분들. 그거 다 이해하실 텐데 거기서 쌌는데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전고체 배터리와 46파이 배터리인데 전고체는 좀 빼겠습니다. 논란이 네.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46파이 배터리에 폼팩터 변화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확산이 되는 게 삼성 SDI의 밸류체인.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우리 선배님도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좀 보냐면은요. 쭉 내려볼게요. 신흥 SEC라는 삼성 SDI의 밸류체인인데요. 2023년도에 거의 다 벌었죠. 400억을 영업이익을 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가족분들? 4천억 나왔어요. 잘 나온 거죠. 그럼 PER 계수 없는 거의 뭐 단기순 단기순 있지만 10배 초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성장하는 산업의 지금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저 신흥 SEC라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쯤에서 삼성 SDI의 밸류체인을 한번 점검해 보면 돼. 또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 추천 이런 개념보다는 안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지수가 빠질 때 안 빠져요. 안 빠지고 버텨요. 물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수급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기관들이 팔만 할 말은 없긴 없지만 그러더라도 적어도 실적 단에서 눈에 보이고 작년 실적, 올해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더 될 가능성이 크다. 폼팩터 변화, 뭐 원통형, 각형에서 원통형 넘어가는 여러 가지 구조는 실적에 대한 멀티플 개수를 조금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SDI의 어떻게 보면은 밸류 체인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부분으로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이후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주는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시지만 또 그때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조정을 받을 때. 지금 대표님 제가 최근 신시황에서도 코미코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가고 있는 리노공업이라는 종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또 강조를 드리지만 실적 베이스되는 업사이드가 보이는 것들만 가거든요. 철저하게 실적으로 쏠리고 있어요. 이게 종목들이 우리 지금 어안이 벙벙하실 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왜냐면은 처음에 HBM 나왔을 때 작년 7월 달 기억해 보시면 다 갔어요. 그러다가 추려져 가지고 몇 개 갔고요. 최근엔 CXL, 온디바이스 AI, 뉴로모픽, MPU 그리고 AI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짬뽕으로 다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 행사가 지나고 있는 이 와중에서는 몇 개 안 남은 거죠. 가는 것들이. 아마도 그런 섹터는 누가 좋아하냐면 기관결이 좀 좋아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좋아하는 섹터의 핵심은 실적이 업사이드가 보이는 거. 참고로 리노공업은 그 영업이익률이 저번에 4분기 때 53% 나왔죠. 그때는 나왔을 때 세런이 조금 나왔었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 그리고 리노공업이 가는데 뭐가 안 가죠? ISC라는 TSC가 안 갑니다. 그냥 철저하게 그 안에 형제들이 다 같이 가는 구조가 아니고 일부 집중되는 구조만 가는 거가 일단 최근까지 흐름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나올 겁니다. 나오고서 다시 나올 때, 다시 오를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면 그럴 때 새로 태어나는 것들이 찐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이 시세 분출 나왔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것보다도 새로이 상승하는 종목들 또 나올 겁니다. 지금은 보세요. 다 밀렸거든요. 몇 개 빼면 다 밀렸는데 거기서 또 돌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고민하는 것을 그리고 미리 제가 찍고 싶은데 제가 그런 능력은 되지 않고요.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을 때는 먼저 발현되는 것들을 보고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도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니면 AI라는 이 트렌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니까는.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적어도 5월 달까지는 4월 후반 5월 달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5월 달 세린 메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총선이 4월 달에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시 5월입니다.
그러니까 2월 말에 발표를 했잖아요. 5월 달까지는 한 번씩은 계속 왔다 갔다 이런 추세를 막 꺾이는 실적 EPS가 꺾여야지 미국에선 꺾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기 전까지는 일단 매매 플레이가 되고 좀 지금은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새로 고민을 하고 다 종목들을 찾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시각을 갖는다면은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아마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발현될 수 있냐면 레포트 보셔야 됩니다. 가족분들. 대부분 레포트에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종목들이 발현되는 구조를 좀 봤어요. 어떠냐면 소위 텔레그램 있잖아요, 대표님. 근데 뭐가 종목이 딱 뜨면은 여러 텔레그램들 해서 그 전에 어떤 보고서가 있을지 막 찾는 겁니다. 찾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보고서가 1월달 보고서도 있고 2월달 보고서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임스가 옛날에 다 봤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아이디어가 지금 시장에서 회자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계속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러 아이디어들이 하나씩은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오를 때 내가 쫓아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공부하는 거 지금 좀 천천히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네, 그 자신에게 맞는 대응법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고요.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